한 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덜렁 드러나 있죠. 이분이 작년에 3월, 4월까지는 전체 1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2등으로 내려섰는데 전체 한 100명 중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겹을 밑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죠. 사람들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농사 망친다고. 안녕하세요. 농톡스 박순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오이가 엽채류냐 과채류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현장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오이밭에 나와 봤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는 농가인데 저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겹을 통상적으로 과가 달려있는 거 밑에 4개 정도를 붙여 놓으라고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4개를 못 달 상황이 생겨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결론적으로. 날이 좋았다는 전제하에서 이파리 개수에 상관없이 작업하는 기준으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많이 달려있죠. 많이 달려있는데, 오늘 내가 이 집에 얘기할 거는 나무가 좋아요. 달린 게 많아. 조금 짧아. 그러니까 이파리를 지금 상태에서 2~3개 더 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면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잘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빈나무지만 이 정도를 해서 보시면 밑에가 뻥 뚫려 있죠. 여기까지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딱 저겹 작업이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2개 더 따라 그랬을 거예요. 저겹은 작업하는 거 기준으로 따시면 됩니다. 오이한테 맞추다 보면 작업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덜렁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에 3월, 4월까지는 전체 1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2등으로 내려섰는데 전체 한 100명 중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겹을 밑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죠. 사람들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농사 망친다고. 쭉 볼게요. 엄청 맛있죠. 이렇습니다. 내리려고 해놓은 것도 있지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와우, 이거 보세요. 곧 내리긴 내리겠지만은 이렇게 저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겹을 해줘야 진행이 빨라요. 여기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밑에서 볼게요. 이렇게 와우네, 와우. 오이 저겹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요거는 공장에 있는 오래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누런 이파리 보이죠? 요 누런 이파리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런 잎을 제거를 하면 요 누런 잎 있죠? 얘가 생육이 되게 빨라집니다. 요걸 그렇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004년 5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유리원시에서 농장장으로 일을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깥으로 덜렁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 갈 때마다 이걸 쓰면 저 정도는 누구는 다 해 이러는데 뻥이겠죠? 꽤 오래 전이죠. 엄청 오래 전이죠. 토마토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죠. 그러나 오이는 대부분 보면 그 기준이 과 밑에 잎이 4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3개 이렇게 갖는 놀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15년에 우리 후배가 농장장으로 일하고 있던 화순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 있죠. 오이가 과채류냐 엽채류냐에 대해서는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이과는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처럼 해를 보게끔 하면 좋겠죠. 비대도 빨라지고. 토마토는 이렇게 보시면 기공이 없습니다. 전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오이는 이렇게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오이가 바깥에 드러나 있더라도 비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뭘 설명하려냐면 한번 볼게요. 이 양반이 국을 하는 사람들 오야지입니다. 오야지인데 국을 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5만 원 정도가 든다 치는데 1번, 2번, 3번은 10만 원을 벌어와가지고 자기 몫을 하는데 4번, 5번은
4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4번, 5번은 다른 팀으로 보내야 되겠죠.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아래 잎에 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가 안 들어가면 광합성을 못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자기가 쓰는 양이 많으면 그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입사 강도가 태양이 들어오는 게 요런 각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해가 닿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각도를 유지를 합니다. 이런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들 요런 것들은 광이 들어가지를 않죠.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름에는 상당히 머리 위에서 오고 겨울에는 옆에서 오는 광이 되죠. 옆에서 광이 오니까 아랫잎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하얀 부분, 이 부분은 광합성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입을 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 태양 대비 겨울 태양의 각도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 가려지죠. 그래서 아랫잎은 하루에 2시간 정도도 광합성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 효율이 없는 잎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좋죠. 요거는 제가 그 농가에서 찍은 건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파리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붙여놓은 이유가 과 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줬냐. 1번 잎, 2번 잎, 3번 잎은 역할을 못한다.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5만 원도 못 버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단지 4번 잎만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런 잎이 있으면 1, 2, 3번 잎은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거를 해내고 나면 얘들이 더 활성을 띠죠. 뭐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집에 애가 10명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이가 30이 넘더라도 시집장가를 안 가요. 그러면 나머지 4, 5, 6, 7, 8, 10명까지는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죠. 근데 저격을 했어요. 3번까지 저격을 했어. 말하자면 1, 2, 3이 26살 돼가지고 시집장가를 싹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형제들이 먹을 게 많이 돌아가겠죠. 겨울철 잎 크기와 저격 정도가 생산량과 직결이 된다 이런 거. 요거는 저격이 늦었습니다. 저격이 늦은 오이에서 딴 건데 4개 이파리 중에서 얘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격이 빨라지면 이렇게 덜렁 바깥으로 나와 있죠. 처음에 봤던 그 동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동영상이 더 많이 땄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이지만 일로 이렇게 광이 들어오죠. 광이 들어오면 여기 권권, 지온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파리가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지온을 올라가는 거를 햇빛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차단이 되지만 얘는 다이렉트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지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늙은 잎이 광합성을 하는 양보다 소모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수확 중인 잎, 아래 2잎을 남기고 최대한 빨리 제거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23년도 얘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정해놓고 다 땁니다. 요건 예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예인데 1800평 기준 저겹이 4일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1800평인데 그래 수확하고 있는 거 아래 이파리 2개만 남기고 제거를 먼저 한 곳이 A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B예요. 그러면 화방 전개가 먼저 저격을 한 거는 3단이 진행이 되는데 뒤에 늦게 저격한 거는 2단이 진행이 돼요. 결국은 1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단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결국은 오이가 수확량이 많은 거는 생육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가. 그래서 물론 비대 속도도 비례하여 자라지만 지온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컨설팅했던 그 젊은 농가가 저한테 데이터를 줬던 겁니다. 확실히 저격을 빨리 한 것들이 진행 속도가 빠르더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겨울철에 작고 잎이 단단하게 하려 그러면 이런 그 가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드리고요. 오이가 숨구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오이과는 스스로 광합성을 합니다. 겨울철에 저격을 충분히 해도 비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격은 작업 속도에 맞춰서 고민하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이도 광합성을 하니까 광이 중요하죠. 그래서 날이 뭐 연속으로 흐리다 이러면 저격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날이 한 3, 4일 앞으로 좋다 이러면 오늘 고민하지 말고 저격을 하시면 비대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밑에 이렇게 덜렁 드러나 있죠. 여기도 덜렁 드러나 있고 여기는 심한 경우에는 이파리 밑으로 여기 마지막 이파리 밑으로 과가 두 개나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요거는 24년 1월 15일 날 찍은 건데 충분한 저격은 지온을 높입니다. 상위엽에 가려져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격을 많이 하면 생육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 주의할 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날씨가 지속적으로 흐린 날은 저격 시기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과도 광합성이 어렵고 입도 광합성이 어렵죠. 흐린 날 저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상처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썩어서 결국은 그 나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겨울철 흐린 날 저격을 할 경우에는 온풍기를 충분히 떼고 환기를 해서 그 상처 부위를 말려주셔야 됩니다. 전체적 밸런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몇 개가 있죠. 그 중간에 또 한번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격을 이렇게 하세요 하고 했을 때 안 좋은 반향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3, 4년 됐으니까 지금은 저한테 컨설팅 받는 분들은 이파리를 작업 속도에 맞게끔 충분히 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받아들이시는 분은 한 동만 따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를 욕할 거다. 우리 사장님이 왜? 이러면 그 좋은 거를 다 따라 그래야 됐는데 왜 한 동만 따라 그래가지고 수확량을 많이 못하게끔 했느냐 뭐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생육 상황에 따라서 작업 속도에 따라서 이파리를 과감하게 따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특수 박수원이었습니다.